시골 어느 고을. 봄날의 주막은 흥겨움으로 들썩였습니다. 하. 정삼 차림의 양반이 부채를 펼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주막 전체를 채웠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어색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듣거라. 기생이란 것들아. 너희가 아무리 시한 술을 읊고 검은 고를 뜯는다 한들 그것이 어찌 진정한 학문이 되겠느냐. 양반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젊은 시절 과거의 급제한 이력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지방 아전 정도의 벼슬에 머물렀지만 그는 자신을 대학자라도 된 양 행세했습니다. 주막 구석. 비단 치마를 입은 기생 월선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듯한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양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 기생도 보거라. 제 주제도 모르고 선비 행세를 하려드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양반의 손가락이 월선을 가리켰고 주막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굴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연못 같은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월선이 공손히 절을 올리자 양반은 더욱 득이양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양반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작은 기름등 불빛 아래 그녀는 양반에 대한 치밀한 기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3번째 잔을 마신 후 목소리가 커진다. 5번째 잔 이후에는 자제력을 잃는다. 15세 기생이 된 이후 수많은 양반과 상인을 상대하며 사람의 본성을 읽는 것은 그녀에게 생존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월선은 어린 시절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 역시 한때는 시를 배우고 검은고를 익혔지만 세상은 그녀를 기생으로만 봤습니다. 기생의 말과 재주는 흥에 불과하다. 양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가르쳐줘야겠구나. 월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을 얕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야. 다음 날부터 월선은 양반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은 때로 최고의 정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양반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 실력은 평범했고 과거 급제도 운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월선이 장터 근처 주막에서 양반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양반 어르신께 소첩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어르신의 학문과 시제를 흠모하는 선비들이 있사옵니다. 소첩이 작은 술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부디 한 자리 빛내주시옵소서. 양반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을 칭송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사흘 후 고급 주막의 별실에서 술자리가 열렸습니다. 월선이 미리 섭외한 선비와 상인들이 양반을 맞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월선은 정확히 타이밍을 재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3잔, 4잔, 5잔. 양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말이야.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월선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 자리에서 시 한 수 들려주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양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좋지. 내 오늘 즉석에서 한 수 지어보리라.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시를 읊었습니다. 춘풍이 버들을 흔들고 명월이 물을 비추니 산새는 시를 읊고 강물은 검은고를 타네. 평범한 한 시였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월선이 조용히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소첩이 이 시를 적어두고 싶사옵니다. 오, 그래, 적어두게.
부세에 전할 만한 시인이라. 거나하게 취한 양반은 월선이 적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붓끝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흔들 요, 자가 허리 요로. 물수가 웃을 소, 손수로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고상한 풍경시였지만 바뀐 시는 음탕하고 저속한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월선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당의 젊은 훈장을 찾아가 변형한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를 보시고 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 훈장이 시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시는 겉으로는 풍경시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저속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반 어르신께서 술자리에서 직접 읊으셨고 소첩이 받아 적었사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양반이 시를 읊은 것도 월선이 받아 적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김 훈장은 양반의 오만함을 알고 있었기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겠습니다. 경계로 삼게 하지요. 두 번째로 장터의 상인 박서방을, 세 번째로 기방의 다른 기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양반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당에서, 장터에서, 기방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양반이 음탕한 시를 지었다던데. 사흘 후 고을 곳곳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관아 대문, 장터 입구, 서당 앞, 주막 앞.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곳에 같은 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학을 공부한 노인이 시를 자세히 읽더니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건 풍류시가 아니라 음시가 아닌가. 정오쯤 양반은 황급히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내가 지은 시가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양반 어르신께서 직접 지으신 거 아니십니까? 술자리에서 읊으셨다면서요? 양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생년이 속인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역효과만 냈습니다. 기생을 탓하시나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양반은 그날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은 이웃 고을까지 퍼졌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양반은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초췌하고 지쳐있던 그가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지. 월선은 천천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읊으신 시를 제가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거짓말. 내 시는 그게 아니었어. 월선이 소매에서 원본 시를 꺼냈습니다. 양반이 진짜로 읊었던 시였습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원래 시이지요. 글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단 몇 글자만 바꿔도 시의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르신께서는 술에 취해 계셨고 소첩이 적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셨지요. 진짜 시를 보여주면 되잖아.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어르신을 위선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 종이를 들이밀면 오히려 변명하려고 새로 지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양반은 비틀거렸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월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기생의 말과 재주는 흥에 불과하다고 하셨지요.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그냥 한 말. 어르신에게는 그랬겠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소첩도 시를 배웠고, 글을 알고, 음악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소첩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술자리의 들러리로만 보셨지요. 월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얕보면 그 얕봄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양반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높은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진짜 학식 있는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진짜 품위 있는 사람은 친분으로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루신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르신은 그저 가면을 잃으셨을 뿐입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날 밤, 양반은 오랜 시간 혼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이후,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었고, 진정한 품위는 약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거칠에만 했을 뿐, 진짜 내면의 품격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양반은 변했습니다. 술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자랑하는 것도 멈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명예를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평생 배운 것 중 가장 큰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월선은 여전히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줄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선은 그런 소문을 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함을 참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기생의 한 수에 넘어간 양반 이야기 아시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지혜는 신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자신이 얕본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기생 월선과 양반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월선을 잔인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를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얕보지 마라. 그 대가는 너무도 크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짜 교훈이었습니다.